외고에서 일본어를 전공해서 N1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저는 지금 국비 유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지한 일상입니다. 오늘은 Q&A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가지고 엄청 어색하고 막 그렇네요. 제가 파트별로 나눠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고 느껴지셨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달 때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 제 이름은 윤지입니다. 저는 윤지한 아니고요, 지한 아니고요, 희재도 아닙니다. 저는 윤지예요. 그러니까 윤지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주변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질문이 좀 많아서 제가 지금 대본을 보고 하고 있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먼저 일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셨어요. 이제 답변하기 앞서서 제 일본어 공부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일본어 독학을 시작했어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본 유학을 꿈꾸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외고 진학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고에서 일본어를 전공해서 또 공부를 했고 유학 시험을 거쳐서 일본에 온 뒤 도쿄에대해서 1년간 일본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답변 드릴게요. 일본어를 하게 된 계기.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일본 아이돌 그룹인 아라시를 좋아했어요. 저도 이제 아라시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라시가 출연한 예능 방송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본어 공부가 되고 또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일본어 어느 정도 하셨나요? 저도 당연히 처음 배울 때는 히라가나, 카타카나 외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JLPT에서 M4, 그리고 두 번째 JLPT에서 N2를 땄고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는 첫 번째 JLPT에서 정말 아쉽게 N1을 떨어지고 두 번째 JLPT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점수로 N1을 따게 되었습니다. 독학으로 일본어 공부 방법 궁금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라시 팬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노래 가사를 통째로 외우면서 새로운 단어를 익혔어요. 그 외에도 그냥 생활 속에서 이건 일본어로 뭘까?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네이버 사전 찾아보고 포스트잇 써서 책상 주변에 이렇게 붙여놓고 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단순히 단어 암기 말고 회화를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겨서 일본어 회화 인강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무런 문법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는 식으로 회화를 익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JLPT 관련해서는 제가 문법에서 조금 동사 변형을 독학하면서 약간 좌절감을 맛보고 있을 때쯤 이제 외고에 들어갔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JLPT 급수를 하나씩 따내는 걸 1년치 목표로 삼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JLPT 준비할 때 교재는 꼭꼭 집어주마 시리즈를 사용했고요. 당시 제 담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어 공부는 단어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콕콕 집어주마 단어 어휘책이 엄청 두껍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외우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절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또 문법도 처음에 동사 변형 같은 부분만 공부고 이제 나중에 N3, N2부터는 이제 다 문형을 암기하는 게 문법 공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양을 조금씩 정해서 외우다 보면 어느새 많이 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랑 문법을 매일매일 외우면서 독해 문제집을 풀었고요. 그 암기가 끝나고 독해 문제집도 다 풀면 이제 청해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암기가 다 끝나면 청해는 그냥 들려요. 그래서 청해 문제집은 항상 하루 만에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청해는 말 걱정 안 하시죠. 소소한 꿀팁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모든 걸 일본어로 바꾸세요. 휴대폰 설정, 컴퓨터 설정, 그리고 뭐 이외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일본어 원서를 읽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 보는 책을 보는 것도 좋지만 한국어로 봤던 책을 일본어로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노래도 고등학교 때 한국 노래나 팝은 많이 안 들으려고 했고요. 최대한 일본 노래를 들으려고 했어요. 일본 가기 전에 일본어 마스터하고 가셨나요? 처음 일본 가실 때 일본어 수준은 어느 정도셨나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N1을 딴 상태로 수험을 치렀고요. 일본인처럼 말한다! 이런 상태 아니었지만 일본인과 소통할 수 있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본어로 적혀있는 문장은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근데 고3 때 일본어 공부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막상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되게 떠듬떠듬 말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카메라에 대고 말하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엄청 입이 마르네요. 그 다음 파트 2 유학 결심.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왜 일본 유학을 결심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유학을 결심한 계기, 유학을 결심하신 시점이 언제였는지, 인류를 준비하신 터닝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외고 나와서 국내 의과대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일본 의과대를 가게 되는지 궁금해요. 학비도 비싸던데 유유. 외고 입학 전에 중학교 때 혼자서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일본 노래를 듣고 일본 드라마, 일본 영화, 일본 예능 방송을 보고 그러면서 일본에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일본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흔하게 대답하시는 게 그 일본인의 친절함이 좋았다. 근데 저도 그 친절함이 되게 크게 박힌 것 같아요. 호텔 못 찾고 있어서 이제 길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신 분. 시부야 디즈니 스토어를 못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 도와주신 분. 그리고 시노쿠보의 스시집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도와주신 대학생분들. 정말 큰 인상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그때 아라시의 멤버인 사쿠라이 쇼가 게이오 대학 출신이었기 때문에 전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정말 막연하게 나도 게이오 대학에 가야지? 라는 그런 정말 막연한 꿈이 생겼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제가 한국 입시랑 일본 입시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딱 일본 유학으로 마음이 정해져서 일본 유학을 준비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마음이 딱 결정된 포인트가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를 본 직후였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길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길어서 스킵하실 분들은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 입시가 수시, 정시, 그리고 일본 유학이 국비, 사비 이렇게 있잖아요. 이 국비, 사비 관련된 건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그때 당시 이 4가지 길을 모두 열어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특히 만약에 국비를 한다면 정시와 동행해서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고2 11월 모의고사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때 당시 시험이 굉장히 많이 겹쳐 있었어요. 고2 11월 모의고사, 그리고 고2 기말고사가 12월 달에 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두 번째 JLPT가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시험을 동시에 준비했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게 딱 모의고사 일주일 전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11월 모의고사를 결국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약간의 좌절감을 가지고 제가 좀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는 생물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제가
2학년 11월 모의고사를 요러한 점수를 받았는데 이 점수면 한국에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정도 성적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듣고 나서 물론 정말 좋은 대학교입니다. 정말 좋은 과지만 저는 뭔가 막연한 근자감이 있었어요. 나는 의대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 정말 이 특정 학교의 특정 학과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 대학에 그 과를 가느니 재수를 결심해서라도 일본 유학에 집중해서 일본 의대를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딱 정해진 거죠. 그게 딱 유학을 결심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네요. 11월 모의고사가. 이제 파트 3. 유학 준비 과정. 이거 답변 드리기 앞서서 일본 유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본으로 유학할 수 있는 크게 2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EJU라는 시험을 응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고요. 수험 과목은 이과의 경우에 일본어 작문, 수학, 그리고 화생물 중에 텍 2입니다. EJU 성적이랑 토플 성적으로 서류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본고사 면접을 본다든지 시험을 본다든지 소논문을 쓴다든지 이렇게 이 2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입시를 치르는 방법이에요. 이 첫 번째 방법을 사비 유학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2번째는 문부과학성 장학생 선발 시험을 응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의 이름이에요. 서류 지원, 필기시험, 면접 순으로 진행되고요. 이제 최종 합격 후에는 도쿄외대 혹은 오사카 대학에서 1년의 연수기간 동안 일본어 중심 교육을 받게 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이 도쿄외대 혹은 오사카대 연수기간 성적 기반으로 희망 대학에 지원하고 면접이라든지 추가 시험을 본 뒤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2번째 방법을 앞으로 국비 유학이라고 부를게요. 저는 지금 국비 유학생입니다. 그럼 이제 답변 시작할게요. 학교 내신도 챙기면서 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한국 입시, 수시 정시, 그리고 일본 입시, 사비 국비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신을 당연히 챙겼습니다. 내신도 챙기고 모의고사도 챙겼어요. 하지만 이제 고3 올라가서부터는 일본 유학에 집중하면서 내신이나 모의고사를 자연스럽게 잘 못 챙겼어요. 그때 일본어만 잘 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신이 미치는 영향, 일본 의대 입학할 때.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국비 유학의 경우에는 서류 지원할 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마음 놓기에는 마음이 조금 찝찝한 그런 건 있어요. 서류에 이제 지금 구체적인 건 까먹었는데 총 3년 성적을 종합해서 학교에서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 적어내는 칸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대로인지 아니면 또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사비로 도쿄대에 입학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성적이랑 수능 성적 모두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비로 도쿄의대 입학하려면 고등학교 내신이 필요한가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대학교 지원을 할 때는 도쿄대에서 국비 유학생 지원자를 받지 않겠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문부성 장학생 준비는 얼마나 하셨는지, 유학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학원을 다녔고 국비 시험이 그 다음 해 6월에 있었기 때문에 8, 9, 10, 11, 12, 1, 2, 3, 4, 5 이렇게 10개월 정도 공부를 했네요. 의대 준비는 외고에 재학하면서 하셨나요? 네.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은 학교에서, 그리고 이렇게 토, 일, 주말은 학원에서 보냈습니다. 학원 혹시 어디 다니셨나요? 일공학원 다녔습니다.
무기, 유기, 화학 공부법 알려주세요. 공부법. 저도 화학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저는 장점이 암기라서 그리고 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외웠어요. 평소에는 그냥 이제 제가 만든 그 필기 노트를 짬짬이 외우다가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는 학원에서 풀었던 문제집을 그냥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 팁이 있다면 첫 번째, 요약 노트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암기용. 저 실제로 시험 볼 때도 이 암기 노트만 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학원 다닐 때 너무 소심해서 질문을 잘 못했어요. 근데 질문 많이 하세요. 암기가 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따져보면 전부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암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 원리를 모르고 암기만 했거든요. 그 원리를 지금 대학 와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면 아마 외울 때도 그렇고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아마 더 쉬울 거예요. 의대 지원 동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을 했는데요. 이 문과일 때 꿈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모든 생기부가 변호사에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변호사에서 갑자기 이과로 변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 수시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어떻게든 요 사이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생기부 안에서. 그래서 이제 법과 관련된 이과계의 직업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법의학이라는 학문이 있더라고요. 생기부 땜빵용으로 법의학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공부를 했는데 또 그게 찾아보니까 엄청 재미있고 또 좋아져서 대학 가서 또 대학 졸업하고 나서 법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의대 진학을 꿈꾸게 되었죠. 국비 1차 시험에서 일본어로 시험 볼 수 있나요? 필기 시험장에서 똑같은 시험지가 일본어, 영어, 한국어로 제공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본어가 원본입니다. 그래서 본인 희망에 따라서 일본어를 보고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보고 싶은 시험지를 보면 돼요. 국비유학 면접 분위기가 어떤가요?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던 게 기억나요. 제가 그때 당시 첫 번째 순서였기 때문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정말 대기실에서 이가 달달달달 딱딱딱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진짜 떨었어요. 엄청 떨었어요. 이게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떨렸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뽑았던 예상 문제 안에서 질문이 나왔고요. 크게 이렇게 무섭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외고 출신인데 의학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갭에 대해서 조금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과목마다 얼마나 잘해야 되고 진도는 또 얼마나 나가야 되는지 궁금해요. 국비 시험 물어보시는 거겠죠? 근데 이게 과목별 성적 반영 비율이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그 공지문에 올라와요.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도는 학원에서 하라는 걸 하면 됩니다. 하라는 것만 하기도 힘들어요. 지난번 화상 수업에서 영어도 샬라샬라 수준급이시던데 고딩 교육이 좀 일반 교육과 달랐나요? 저는 외고를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영어가 4시간, 일본어가 8시간이었고요. 이제 고3 올라가서는 주에 영어가 8시간, 그리고 일본어가 11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토플 점수는 몇 점이셨는지. 고3 여름방학 때 응시했을 때 93점이었습니다. 아주 부끄럽네요. 그 다음 또 부끄러운 질문. 일본 유학 시험은 몇 점 정도 나오셨는지. 이제유. 근데 제가 성적표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제 기억상 수학이 180, 생물화학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80 후반 그리고 다른 하나가 90대. 일본어가 200 중반. 일본어 기술이 45점이었습니다. 제 민낯을 드러낸 기분입니다, 지금.
본고사 등 학교 시험 및 면접 후기. 저는 사비 유학으로는 한 군데도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본고사 관련해선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근데 도쿄 외대에서 도쿄 이치대 지원하고 면접 보러 갔을 때는 생각보다 전문적인 건 많이 안 물어보셨고 왜 이 학교를 지원했는지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왜 이 학교를 지원했습니까? 그래서 이 학교에 뭐가 마음에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답변을 했는데 면접관분께서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를 말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멍. 그래서 어떻게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때 잘 대답을 하긴 했는데 이제 제가 면접 보고 와서 다른 이과계 친구들이 본 면접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뭐 토호쿠 다이가쿠, 뭐 홋카이도 다이, 토다이, 교토 뭐 이렇게 많은데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봤다고 해요. 저는 굉장히 면접이 쉬운 편이더라고요. 도쿄 의과치과 대학에 언니가 지원하신 전형에 대한 이야기, 한국 내신 반영, 본고사 응시 여부, 생기부 반영, 토플이나 따로 준비하신 자격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3 국비 시험 서류 지원할 때 한국 내신을 기입하는 그 칸이 있었지만 생기부 관련된 요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도쿄에 대해서 도쿄 이치대 지원할 때 면접을 봤고요. 토플은 사비 지원용으로 응시했었는데 사비 지원을 안 했고 국비 지원할 때 기타 어학 자격증이라는 란이 있어서 거기에 기입했던 것 같아요. 또 JLPT는 기본적으로 따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M4, N2, N1 이렇게 취득했습니다. 이과, 치과 외에도 응시하신 대학이 있나요? 이게 국비가 도쿄 외대에 있을 당시에 제가 원하는 대학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거기서 1순위 대학에만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형태예요. 근데 만약에 1순위 대학에서 떨어지면 다른 대학에 면접을 보러 가는 그런 형식이라서 저는 동이치 대학에만 면접을 보러 갔네요. 미국과 영국에도 명문대들이 많은데 그곳도 지원을 하셨나요? 저는 일본 그리고 의대가 목표였기 때문에 일본 유학만 준비했어요. 일본에서도 의대 가려면 한국과 비슷하게 성적이 나와야 하나요? 저는 이게 꽤 자만하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나라에 상관없이 의대는 어느 나라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 의대에 들어갈 노력을 했다면 일본 의대도 들어가실 수 있고 일본 의대에 들어갈 만큼 노력을 했다면 한국 의대에도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파트 4. 동경 의과치과 대학. 먼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저는 동경의과치과대학 의학부 의학과 소속인데요. 동경대와 동경의과치과대학은 다른 대학입니다. 동경대 의대가 동경의과치과대학이 아니에요. 다른 대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국 의대 과정은 예과 2년 그리고 본과 4년 이렇게 토탈 6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 의대는 그냥 통으로 1년부터 6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예과 1학년, 예과 2학년, 그리고 본과 1학년, 2학년 이런 순으로 센다면 일본은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센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작할게요. 의대 수업은 일본어로만 진행하나요? 의대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되나요? 영어로 진행되나요? 괄호. 한국에서는 영어로 하니까. 점점점. 근데 저는 여기 되게 궁금했는데 한국 의대는 영어로 수업을 하나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한국 의대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저는 1학년이라서 전문 과목, 예를 들어서 소화기계, 신경계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대답이 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배우고 있고요.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 중 사이에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있어요. 제가 듣는 이번 학기에는 기본 영어 강의 2개, 그리고 Discussions on Human Behaviors, Medical Introduction Course, including English Discussion, 이렇게 4과목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저희 학교는 요 영어, 그리고 국제화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공부가 안 될 때 방법.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엄청난 후회와 함께 하게 돼요. 무조건. 근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저는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요. 근데 뭐 정말 꼭 해야 되는 날이다. 시험 전날이에요. 시험 전날인데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매운 거랑 짠 거, 단 거 이런 거를 옆에다 쌓아두고 이제 먹으면서 막 공부를 하는 편이죠. 1어 전공 용어는 어떻게 외우시는 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식 한자 읽기로 외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뇌신경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노신계잖아. 그때 뇌신경이라고 외우고 쓸 때는 일본식 한자로 뇌신경이라고 씁니다. 재학 중인 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이 있나요? 1학년에는 이제 저와 중국에서 온 친구 이렇게 2명이 외국인 유학생이고요. 제일교포 친구가 1명 있습니다. 일본 대학교는 한국 대학교랑 수업 방식이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 대학을 안 다녀봐서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비슷할 거예요. 근데 뭐 모든 의대가 비슷하겠지만 수업 시수가 좀 많다? 이 정도만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코너 속의 코너. 도쿄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조금 남겨주셨어요. 첫 번째. 1년 수료 과정을 어떻게 마치셨는지 궁금합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이 국비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1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재수하는 친구랑 동일하게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져요. 근데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4월에 일본에 이제 오고 기분 좋은 설렘 그리고 동시에 우울함 이런 게 동시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5, 6, 7은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친구들도 사귀고 이러면서 즐겁게 금방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8월에 여름방학이어서 잠깐 한국에 들어갔다 와서 조금 머리를 식히고 또 보고 싶었던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보고 오고 그리고 이제 9월은 수업 시수가 조금 적어서 그 한 달 동안은 조금씩 적응을 해 나가고 이제 10월, 11월 달은 12월에 있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공부하느라 바쁘고 12월 달은 시험 공부 정말 막바지 이제 시험 보고 이러느라 금방 지나가고요. 이제 1월은 면접도 보고 이때 수업이 정말 많기 때문에 갑자기 확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빨리 지나갔고요. 2월 달에는 또 시험을 보고 저희가 졸업 레포트를 써요. 도쿄외대 졸업 레포트. 그 졸업 레포트를 쓰고 이제 발표하는 게 1, 2월 달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수료식이에요. 그리고 정말 빨리 지나가죠. 수료식 하고 이제 입학 준비를 하고 이사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4월이 됩니다. 도쿄외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있었던 그 일본어 교육센터에는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마치 저처럼.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모두가 처음인 그런 상태. 그런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는 센터 말고 이제 도쿄 외대에 이제 입학하게 된 일본인 친구를 알고 있어서 그 친구가 제 고등학교 때 이제 교류회 때 만난 친구거든요. 그 친구 덕분에 이제 다른 일본인 친구도 알게 되고 교류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근데 기본적으로 외국어 대학교이기 때문에 외국인 또는 외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열린 마인드로 보는 교수님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본인 학생들도 되게 굉장히 오픈 마인드가 많은 것 같아요. 자유로운 분위기. 이거는 좀 TMI인데 도쿄외대 여학생이 그렇게 예쁘대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참 이쁜 일본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남학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패셔너블한
일본인 친구가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오늘 정말 긴 Q&A를 해봤는데요. 제가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길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말해가지고 긴장도 되고 또 제 얼굴이 이 화면에 비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꾸 확인하게 되고 그렇네요. 렌즈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어. 유학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고 싶었던 분들 궁금증이 다 이번 영상으로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아니면 조금 더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